그 채소 분야에는 저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에서 센터 부문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찬 연구관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저 발표해도 될까요? 네, 박정호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가 저희 현장에서 강의하려고 만든 그 블루투스 스피커하고 그 FM 이 마이크하고 연결해가지고 만든 그 앰프고요. 2년 동안에 지금 연수 기간이 마치고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좀 이렇게 이룬 성과가 적어가지고 남은 1년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고민하는 시간에 이제 좋은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올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다녔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나눠드린 그 성과물들이 이제 있는데 작년에 처음에는 귀농인 상담을 위한 사과 미식 재배 기술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과라는 그 아이템이 귀농인들이 짧은 시간에 정착하는데 어떤 소득을 내거나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이제 과제를 바꾸게 됐었고요. 그 1년차 때 우리 멘토분은 양산진 박사님이셨고 주로 이제 미식가원에 대한 쪽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했었고 이제 같이 이제 중소가까지 과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정시욱 팀장님한테 이제 딸기 보설 재배 쪽으로 많이 배웠고 주로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UCC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다가 23편을 올렸었는데 작년 건에 대해서가 조회건이 한 4만 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수군 센터에서 현장에서 전정하는 기술도 배웠었고 만약 토지금에 이렇게 이 사과 신규가원 조성 비용을 봤을 때 이제 몇 번 발표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2007년도 때 진안에서도 이런 미식가원 재배 기술을 좀 사업을 했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이상하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밑에 포함되는 것이 땅값이 있어야 되고 3년 동안 수확이 없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한 1헥타 정도의 그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여유있게 하려면 7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그 정도 자금력이 없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이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시설원예 기술사 자격증 따고요. 지난 이제 9월 16일부터 3주 동안 좀 낮에 현장 돌아보고 블로그 글 정리하고 동영상 강의 보면 그 보고 나면 1시, 2시 이렇게 해가지고 3주 토익 공부했는데 그 점수를 다 늘려고 했는데 발표를 25일 날 했어요. 제가 600점 목표를 했는데 딱 600점 맞았어요. 다음에는 더 높은 점수 받기 위해서 계속 제 스스로가 계속 이렇게 제 스스로가 어떤 공약을 내보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튜브가 작년에 20몇 편인데 올해 올린 것만 해도 50편 정도 돼요. 그래서 74편이 제 그 연주 관련된 내용을 올렸고 조회수가 6만 9천 건 7만 건 되는데 제 유튜브의 조회수는 2기간 동안 거의 9만 건으로 제 뭐 취미생활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회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지금 오늘 날짜까지 올라가 있는 포스팅 수는 179건이에요. 근데 이제 조회수는 이제 지난주 기준이니까 이제 15만 건 넘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불러주시고 현장에서 불러주니까 제가 다가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뭐 일정 짤 때도 어느 지역 간다 그러면 그 지역 가서 한 4농가 정도는 하루에 둘러보고 올 수 있는 그렇게 일정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사례 수집하려고 많이 돌아다녔던 내용이고 근데 그 성과 보고를 제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QR코드로 찍어서 QR코드를 촬영하게 되면 해당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금 편집해서 연구성과 보고서를 오늘 만들었는데 저 지난주에 만들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좀 벽이 너무 났었나 봐요. 좀 부담돼가지고 좀 고생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딸기 관련된 거는 강의를 3회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요즘 ICT 관련해가지고 많이 그 조언들을 구하자요. 근데 제가 시설원예 기술사를 취득하면서 주로 봤던 부분들이 이제 환경관리 쪽이고 공학적인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치화 시켜서 이제 많이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져가지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제 블로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시사관의 기술사를 취득하기 쉬웠던 것도 책에 있는 내용과 다른 분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의 그 시설 원해를 볼 때 복합 환경재해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주로 연동 쪽이고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 기술을 가져오신 분들은 단정형 하우스에서는 시설 농업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많이 풀어나가시거든요. 근데 한국의 시설 자체가 80% 이상이 단정형 온실이고 그 복합 환경 제어를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 블로그에 올려놨었고요. 현장 사례 분석하면서 이제 있었던 문제들, 농가가 딸기 같은 경우는 꽃이 피기 이전까지는 방제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지만 꽃이 피는 시기 이럴 때부터는 방제가 어려워가지고 벌독성이나 그다음에 꽃가루가 수정되고 나서 이 화분이 발화될 때 억제되는 그런 약재 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많이 올려놨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저희 공방에서 같이 저랑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그 배겹상이에요. 습고 온도계, 건고 온도계, 이제 우리 수경 재배에서 고설 재배에서 배드 온도계 요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제가 주로 많이 농가분한테 얘기하는 게 온도하고 습도를 같이 잡아야만 환경적 관리가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선충, 잎선충이 아니고 뿌리서기 선충을 검거하기 위해서 믹서기를 이렇게 배터리 제가 TV 생활할 때 쓰는 백벌인데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DC모터로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현장에서 농가들 이렇게 이상 있는 거 뽑아가지고 바로 태양 뿌리서기 선충 같은 경우를 검경했고요. 이제 이거는 강호준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이거 말고 이제 머스트 스크랩이라고 해가지고 질산태 지수를 측정하는 그 시험지가 있는데 그 시험지 같은 경우는 250ppm에서 500ppm을 건너뛰어버려요. 분해력이 떨어지는데 이 디지털 장비는 계속해서 어느 농도든 측정할 수 있어서 이 측정기를 검색을 해서 제가 구입해가지고 활용하게 되고 이걸 활용하려고 이제 지백 추출기 딸기 지백 추출기 이게 이제 4차 이게 4번째 버전이고 이게 이제 최근 아침에 막 급하게 막 또 제작해서 왔는데 3D 프린터물로 만들었는데 훨씬 이건 좀 힘이 좀 부족한데 이건 좀 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류할 때 화합분화율을 어느 ppm대에 들어오면 된다는데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지 않다. 어떤 교수님이 200에서 400ppm 범위 내에 들어야 화합분화가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돌아봤을 때에서는 질산태 질소의 농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옛날에는 그거를 더 빨리 화합분화가 되기 위해서 낮췄는데 최근 경향은 심고 나서의 어떤 병해충 발생이나 농가가 관리하기 편한 쪽으로 가려면 오히려 질소 비분을 어느 정도를 줘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제 나름대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기업무를 맡든 안 맡든 간에 우리 이계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전북권에서의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사업 같은 거야 제가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느낀 것이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가 솔직히 2년이라는 기회를 교육을 오면서 나 뭘 해보겠다라고 어떤 각오를 세우고 계획을 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2년이었기 때문에 2년 중 1년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올해는 진짜 솔직히 제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분이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들이 작년에 그런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이렇게 채찍질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기관에 복귀하게 되면 선배로서 진짜 저 선배는 본받고 싶다 이런 선배로 남고 싶고 이런 장기 교육이 계속 된다면 이와 같은 교육에 이제 멘토로서 제가 멘티로서 활동했다면 이제 멘토로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멘트나 뭐 조언 해주시면 예. 마이크 써야 되나요? 편하게 하십시오. 마이크 안 쓰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굉장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연수생활 하시면서 뭐 만든 좀 간단한 기교 이런 것들 잘 만드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보통의 경우 원예장물은 채소, 과수, 화해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소면 채소, 과수면 과수 전공을 그렇게 쭉 이제 지도직 공무원들도 쭉 갖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과수하고 딸기, 채소를 이제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부터 연수 과제가 과수하고 딸기를 정했던 건 아니신 것 같고, 그죠? 이제 뭐 이렇게 과수하고 채소를 넘나들면서 뭐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솔직히 과수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찍 놔버렸던 것도 뭐냐면 2년의 시간 동안에 과수 사과를 잡았다 치면 어느 걸 하나 제가 마스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놔버린 거예요. 대신에 딸기라는 작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작물도 봤지만 더 큰 걸 봤습니다. 시설원회라고 해서 이제 시설 쪽을 봤는데 며칠 전에 지금 제가 전문가 컨설팅을 6회 정도 했다고 하는데 식물공장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는 분이 있어요. 식물공장에서도 수경재배입니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저는 수경재배를 딱 빼놓고 거꾸로 시설부터 풀어나갔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작물이 시설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시설 환경이라는 걸 먼저 맞춰놓게 되면 병해충이나 비료나 이런 것들은 찾아오는 포지션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작물을 몰랐기 때문에 작물을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시작조차를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떨쳐주기 위해서 식물 공장이라는 개념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얘기해줬고,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수경재배 인삼을 집어넣으면 이 인삼에 대해서는 내가 풀고 싶을 때 풀어나가는 관점 자체가 더 쉬워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특히 딸기의 고설재배 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도 그거거든요. 토경재배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현장 진단을 해서 현장에 어떤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고설재배는 땅에서 일단 떨어지다 보니까 버퍼링이 약해지는 이 고설의 그 상토나 ECpH 같은 경우는 화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수치적으로 풀어나가기가 쉬워가지고 그쪽으로 좀 많이 접근했었습니다. 기술원에 계실 때는 담당했던 업무가 어떤 건가요? 기술원에서는 3년 동안은 1년 7개월은 사회치, 3년은 서무, 9개월은 밭작물, 10개월은 과수. 그런데 기술원에 계실 때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뭐 딸기 재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은 없으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연수 받으시면서 하신 거죠. 그럼 올 초부터 하셨다고 치면 딸기 재배하는데 한 사이클이 안 들어갔어요. 올 초부터 이제 딸기 재배를 했을 거고, 이제 중반기부터 육묘를 하셨고, 이제 9월달에 또 정식을 해서 이제 크고 있는 상황이고, 한 사이클이 다 안 돌아간 상태에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강의를 하시고 지도직 공무원들한테 컨설팅을 하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물에 생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제가 분명히 그런 게 경험적으로 적다 보니까 접근하기 어려운데, 고설 재배는 양액. 이 양액도 보면 내가 결국 그래요. 줄줄이 다 설명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국 거꾸로 가서 환경이거든요. 제가 올해 가장 크게 유레카로 외쳤던 것이 몰리어 다이그램. PCT 몰리어 다이그램에서 HT값 찾는 거. 그거를 교육받는 순간에 이제 환경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확 눈이 넓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열암장에 의해서 이제 뭐 내가 난방을 하거나 아니면 냉방을 할 경우에 열량을 주거나 뺐거나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온도계조차 없는 농가들이 많아요. 딸기 고설재배하는 농가들. 저는 온도계, 습도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꼭 해가지고 전기난방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난방 구할 때 30년간 아니면 뭐 최근 몇 년간의 어떤 최저 온도하고 내가 잡고자 하는 온도에서 내 난방 용량이 이건데 그 용량을 전기로 했을 때 메가와트가 필요하다. 근데 메가와트를 승합하려면 얼마나 돈이 든다? 안 된다. 거짓말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농가들이 박수를 짜니. 이거 막 놀라요. 왜냐면 자기가 그만큼 승합비용.
기름값을 아낄 줄 알았는데 스마트 비용 들어가는 거. 실제로 자기가 잡고 싶은 것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수막하고 다개비 안 돼 있으면 그건 잡을 수가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속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이게 환경적인 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풀어보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칡창을요 내가 1cm만 열면 칡창 예를 90m 하우스에서 한쪽에 칡창 10cm만 열었을 때 대개 이제 이 자연환기 같은 경우는 2m/s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 치면은 이때 그 환기량 계산이 돼요. 그 환기량 계산해 보면 내가 1시간에 4,000세제곱평방미터가 나가는 배기팬의 용량보다 2배가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럼 내가 내부의 습을 뺄 때 칡창을 열어서 뺀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양이 많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로가 더 심해져요.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고설 재배에서 환경을 관리하지 못하면 잿빛곰팡이, 꽃곰팡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내가 잿빛곰팡이가 있었다 그러면 난방 용량도 안 되고 습을 못 잡은 거고, 잿빛곰팡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꽃곰팡이가 나온다 그러면 걔는 난방 용량은 갖춰졌는데 습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나눠서 얘기하다 보니까 농가들한테는 새로운 접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뿌리 썩이 선충이다 그러면 걔를 가져다가 씻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깔때기에다 모아가지고 하루 이상 걸러놨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검경을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USB 현미경 노트북 가지고 농가한테 보여줘 버리는 거거든요. 잎선충 같은 경우도 올해 봤더니 딸기 잎선충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정식 후에 이제 다른 잎이 생육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보면 관부 쪽을 이제 크라운 부분을 절단해가지고 슬라이스 쳐가지고 현장에서 USB 현미경으로 보면 검경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자꾸 농가분들한테 이제 많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자가원에도 많게 느껴지시나 봐요. 2년 동안 그 연수 생활하시면서 뭐 배우시고 또 중간에 그 아이디어 같은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복귀하셔서도 이제 그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박종원 선생님한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다들 너무 감탄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내년에 아마 이제 스마트 교육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교육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스마트 팜 위주의 교육이 제가 강사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환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